있던 신고와 허가 절차를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러면 수업할 때는 이 법률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쪽에 이제 중개사법 법령을 아주 상세하게 또 민사특별법도 강의를 쭉 했는데 이게 이제 도입되면서 중개사법 제 과목의 시험 범위로 들어온 거예요. 골치가 아파졌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비중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개실무 쪽에 있는 민사특별법은 그냥 민법 교수님한테 이름을 하고 제가 이쪽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배경은 그래요. 그럼 여기는 절차가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요. 두 번째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있고, 세 번째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라는 특례가 있고요. 마지막이 토지 거래 허가제예요. 그럼 이 4가지의 이제 절차에서 보통 기본으로 7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7문제. 근데 이 법령은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암기보다는 이해가 훨씬 많아요. 문제 자체 패턴이.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법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배운 법령은 암기가 70%예요.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실체법이라. 그럼 암기를 최우선으로 해야지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은요. 죽으라고 외운다고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절차법이니까 이 절차가 왜 이렇게 되지 하고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도 절차법하고 실체법은 패턴을 완전히 다르게 출제를 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이제 194페이지. 자, 총칙을 보면요. 제목 자체가 보세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부동산 등 거래 신고예요. 제가 왜 부동산에다가 부동산 등을 붙이냐면요. 이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친 것이 부동산 등이에요. 용어 정의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 민감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것에는 민감할 필요 없어요. 이쪽은. 이게 부동산 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등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와 모든 건축물이에요. 준부동산은 하나도 안 들어요. 오로지 토지하고 건축물만요. 또 거래를 하는데 양도소득세 탈세 방지거든요. 모든 거래가 아니에요. 뭐 전세계약이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 이런 건 신고 안 합니다. 그죠?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는 계약은 뭐 있어요? 오로지 매매만요. 정려가 실제 양도세 냅니까? 아니죠. 정려세 내죠. 교환계약? 세금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시간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면 실제 내가 샀다가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5개 사가지고 5개 팔았어. 세금? 없죠. 근데 실제 어때요? 매매계약만이라는 뜻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실제 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게 이게 양도세 탈세 방지니까 매매계약만 신고하는구나. 요까지도 시험에 3번이나 출제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그러세요. 정답 뭐겠어요? 임대차, 전세, 저당권 이런 거 나온다니까. 그럼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왜 하는지만 알면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계약이다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왜 분양권 있죠? 택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요? 그 분양권을 처음 취득할 때는 무슨 계약해요? 분양계약 한다죠. 분양계약이 실제 이 법률 용어로는요. 공급계약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이라 하는데 이것도 매매죠. 우리 아파트나 택지 사고 팔잖아요. 그 매매인데 이름만 공급계약이라 표현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고한다고 보시면 돼. 자, 대상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책에는 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절차법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흐름을 이해해야 돼. 왜? 문제 자체를요. 흐름을 계속 물어보지 외웠냐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보시고 196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를 그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내용이요. 언제까지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의무자부터 나오는데요. 의무자는 둘로 나눠져요.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약에 직거래했습니다. 자, 매매계약이니까 쌍방은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죠.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했습니다 하고요. 또 우리 개업공사 중개사무소의 소장님이 중개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했다면 중개사무소가 없죠.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겠어요? 거래 당사자. 제가 중개사법에서는 항상 쌍방 부를 때 뭐라 했어요? 거래 당사자를 부르죠. 즉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에요. 그럼 중개했습니다 하면요. 개공이 하겠죠. 우리 소장님이 해야 돼요. 의무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틀린 질문 쓰면 어떻게 쓸까? 출제위원들이.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거래당사 신고해야 된다? X예요. 뭐 이건 간단해요. 지문이. 근데 이거 엄청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럼 이걸 외워서 맞춥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오로지 개공밖에 못해요. 거래당사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오로지 이 사람이 해야 돼요. 의무자 아셨죠? 근데 이렇게 이제 거래 당사자는 공동 신고가 원칙인데 단독 신고도 가능해요. 근데 이 단독 신고도 보세요. 생각해 봐. 제가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샀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럼 내가 신고해야 될까? 국가가 해야 될까? 국가 지가 해요. 그게 단독 신고예요. 무슨 말 알죠? 그러면 거래 당사 중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나 지자체를 말합니다.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하는구나. 매도 매수인이 같이 갈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럼 신고 의무자는 여기서 보세요. 딱 지문 두 개예요. 매번 내는 지문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절차법이니까. 보세요. 개공이 중개했을 때 거래 당사 신고한다. X죠. 자, 일방이 국가 등인 거에 대해 공동 신고해야 된다. X잖아요. 이해했죠? 이해돼요. 이해. 왜 이럴까 하고 한 번쯤 어때요? 이렇게 막 계속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읽을 때도 조문을 보고 왜 그럴까 하고 자꾸 의문을 가져야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 보면 틀린 거 썼을 때 바로 맞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97페이지 보면 뭐 신고 대상은 그냥 매매니까 따로 보실 필요 없고요. 상관로서 3번 갑니다. 신고 기한. 자,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 돼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실체법이면 30일을 15일, 60일 이래 바꿔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차법이다 보니까 30일을 바꿔내진 않아요. 그럼 뭘 바꿔냅니까? 하면요. 이놈을 바꿔내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인데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률에서 보면 등기법이나 세법들은요. 취득한 날부터 며칠, 잔금 지급한 날부터 며칠이 많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몽땅 계약일부터 며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내면요. 30일 계속 외운 사람들은 그냥 틀려버리는 거야. 언제부터 30일인 걸 알고 있느냐 이거죠. 신고하는 절차예요. 그 다음에 신고 관청 갑니다. 밑에 신고 관청은 자,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시군구가 엄청 나오죠.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률에도 왜 등기법에도 나와, 지적법에도 나와, 공법에도 나오고 그죠? 중개사법 나오는데 자, 시장 군수구청장 중개사법에서 다른 거 보세요. 우리 지난주까지 중개사법 했잖아요. 등록관청 이런 거 배웠죠. 등록관청. 그럼 여기는 등록하는 관청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에요? 좀 써놨네. 신고관청이야.
둘 다 시군구죠. 근데 같다 다르다. 땡 틀렸죠. 우리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군구고요. 신고관청은 어디예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답으로 나올 지문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맞추는 거잖아. 보세요. 계약일부터 30일 되건 취득한 날부터 30일 된다니까요. 다르게 바꿔본 적이 없어요. 자, 부동산 소재지의 신고가 신고관청인데 개공에 신고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자꾸 낸다니까요. 무슨 말 알죠? 사무소에 있는 곳에 시군구 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있는 곳에 시군구에 가야 돼요. 자, 이해했죠? 예, 요거. 자, 요까지는 이제 절차에 거의 반쯤 하신 거예요. 절차에서. 그 다음에 198페이지 넘어가면요. 타법령상의 제도와의 관계는 이제 참고로 보세요. 출제를 거의 하지 않는 부분이라 나중에 상세히 할 거고요. 198페이지 2번 단락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및 제출 서류 돼 있죠. 자, 공통 신고 사항 돼 있는데요. 공통 신고 사항 이거 나중에 외우긴 외워야 돼요. 항목은 나중에 제가 이제 외우는 방법을 쭉 알려드린다 했는데, 그럼 보세요. 요 사람들은요, 그 공통신고사항을 백지에 적어서 내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인적사항, 실제 거래 가격, 계약일 쭉 그 항목이 있겠죠. 그 항목에 빈칸을 채워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만 잠깐 보고 올게요. 책을 자 석장을 쭉 넘어가면 204페이지 서식을 보니까 왼쪽 편 제목만 보세요.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이 있고 개공의 인적사항이 있죠. 그 밑에 거래 대상 돼 있잖아요. 대상 부동산.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총 거래 가격 있죠. 종전 부동산 있고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항목을 공통신고사항입니다 하고 낸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신고서 말고요. 이 신고서 말고 자, 추가로 내는 서류가 있어요. 그 왜 이제 이 서류를 내느냐 하면요. 책을 다시 자, 199페이지 가셔가지고 쌍갈로 2번하고 3번은 같이 묶어 놓으세요.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갈로 3번은요. 법인 외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이때요.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요. 이게 주택 취득자금 이용계획서 또는 입주계획서를 내야 돼요. 지금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왜 내는지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고 해요. 원래 우리나라는요. 법인들은 사업자잖아요. 그럼 법인들은 주택 매수가 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원칙이 안 된다고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법인들이 부동산을 주택을 다 매수할 수 있다면 어때요? 뭐 은행이 뭐 아파트 한 500개 사지 뭐 분양받아버리고 그죠. 저 현대자동차가 뭐 어때요? 아파트 막 5,000개 사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돼야? 안 된다고.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좀 이상하죠. 투기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뭘 내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이용 계획서를 내라고. 어디 쓸 건지. 그럼 대부분 법인들이 이제 주택 취득하면요. 이게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얘기하겠지. 기숙사로 쓴다. 그죠? 우리 직원들 사택으로 쓴다. 그러면 그래. 취득해라. 근데 법인 외자가 주택 취득하죠? 그럼 법인 외자가 주택 취득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자기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일 수도 있지만
투기하는 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주택, 즉 이제 이것은 6억 이상이에요. 그럼 6억 이상의 주택을 너 취득한다면요, 너 돈 어디서 났냐 이거야. 자금 조달 계획을 내라는 거죠. 뜻은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 쌍으로 4번 가보세요. 4번에 실제 거래 가격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한다면 대부분 어디다 해요? 아파트 제일 많이 하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토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럼 토지에 관한 취득 자금 계획과요, 이용 계획서 내야 돼요. 근데 이 수도권 등은요, 경기도하고 실제 서울 같은 수도권 등은 1억 이상 토지는 다 내라. 너 여기다가 왜 땅 사냐? 그 토지의 용도를 따지잖아요. 뭐 농지든지 아니면 임야든지 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든지 어쨌든 1억 이상만 되면 다 신고하라는 거야. 근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 있죠. 지방에 여기는 6억 이상 토지만 규제하겠다. 뜻은 아시겠죠? 지금은 이 숫자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택 투기를 하는 사람이나 토지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워낙 많다 보니까 고가의 주택 6억 이상 되거나 고가의 토지 6억 이상 되는 토지들은 전부 다 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를 내라. 너 돈 어디서 났고 이 땅이나 주택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내라 이죠. 여기 계획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절대 안 나와요. 그 왜 내는지를 실제 출제하는 거예요. 뜻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요, 여기 삼산동에 상가를 20억짜리를 하나 사요. 자, 매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해야 되죠.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이 이랬잖아. 그럼 상가도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상가 건물을 내가 20억짜리를 샀어요. 그냥 꿈이에요. 샀는데 이거 자금 조달 계획 내 안 내요? 안 내죠. 자금 조달 계획서는 뭐만 낸다고요? 그래, 주택하고 토지만.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수험생들은 막 공부할 때 1억 이상, 6억 이상 이런 거 외우고 있다니까. 절차법은 그렇게 외우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고. 투기를 어디에 하고 탈세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자금을 어떤 경우에만 제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문제 자체를 그려낸다니까요. 선생님 이거 조문 다 외우면 안 됩니까? 외운다고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조문 다 외워도요, 지문을 막 응용해서 내거든요. 이쪽은 중개사법은 조문을 그대로 내. 판례도 그대로 내요. 실체법이라 다 외우면 돼. 중개사법 외우면 다 맞춰요. 근데 이 법률은요, 그냥 외운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문을 막 응용해서 말을 만들어내서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조문 대로 내주면 좋은데 막 말을 다 만들어내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세고 이래낸다니까요. 그럼 이해 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매도인 갑이 나오면 조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 알죠? 그 매수하는 실제 이제 어디였대요? 토지에 대해서 뭐 10억짜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럼 토지 그럼 투기하는 놈인갑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지문 쓰니까. 자, 이제 신고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1페이지 봅니다. 신고시 제출 서류돼 있죠. 그럼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냈죠. 이거 말고 이제 제출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인들은 법인신고서라는 거 하나 더 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택 같으면 투기과열지구는 절대 투기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죠. 거기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데 그 계획서에 있는 자금요, 상세 서류까지 다 내야 돼요. 증명 서류까지. 추가 서류 두 가지 있는 걸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잠깐 확인만 해볼게요. 자, 신고서 제출 서류도 있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일정한 조건하에 해당하는 주택거래의 경우에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나련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랑 함께 내라는 뜻인데, 거기 보세요. 이 경우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서류를 말한다 되어 있죠. 자, 이 경우가 여기 밑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투기과열지구일 때만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일 때만. 박스 안에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이거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기과열지구에만 낸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박스 밑에. 자,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한다. 아, 법인은 그럼 주택 칠할 때는 법인 신고서를 같이 내는구나. 서류가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제출 서류는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써드린 거 말고,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을 증명하는 서류 내야 되고, 법인들은 이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줄여서 법인 신고서를 하거든요. 그럼 법인 신고서를 추가로 내는구나.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 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방문신고 되어 있죠. 방문신고 원칙인데, 거래당사자가 직거래했다면 공동신고를 합니다. 일방이 국가 등이면 단독 신고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고요. 또 개공이 실제 이제 중개했다면 개공이 무조건 단독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도 없고 신고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개공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방문 구청 가서 해도 되고요. 전자문서 어때요? 인터넷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전자적 신고 써놨죠. 그 가운데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사항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신고를 할 수 있다 써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전자문서 신고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모르겠어요. 전자계약을 체결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전자계약. 근데 우리 법률에서는 이 전자계약을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누가 운영할까요? 네, 국토장관, 국장이죠. 그럼 결국 국가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제출 의제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서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자동 처리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그러면 편하죠? 그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신고 방법을 제가 3가지 알려드렸어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내는 거 있죠. 그 제출한다고 그래요, 그냥. 방문신고죠. 또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하는 거 어때요? 전자문서 신고죠. 전자문서 신고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전자계약 체결하려면 중개사무소 가야 돼요. 개인들은 전자계약 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갔는데 그 소장님이 워낙 컴퓨터를 잘 하셔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앉혀놓고 어때요? 전자계약을 딱 체결해 줍니다. 그럼 이때는요, 방문신고가 전자문서 신고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신고서가 자동 제출됩니다. 이거는 시군구에. 무슨 말 알죠? 요렇게 이제 3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서 203페이지 보세요. 대리인에 의한 신고도 있는데요. 그럼 거래 당사자 바쁘면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어요. 위임받은 사람 보낼 수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은 그게 이제 거래 당사자가 위임하는 건데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개공이에요, 개공.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자, 개업공사의 대리인 보세요. 개업공사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출은 해당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사 위임받은 소속공사가 되어 있죠.
그 밑줄 끊어야 돼. 소공밖에 안 돼, 소공. 소공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개사무소 직원들 중에서는 소공 말고 누가 있어요? 중개보조원 있잖아요. 그럼 중개보조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요즘 자격증 없으면요, 괄시당해, 이제. 신고서 제출 대행조차도 못해요. 소공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제출하면요. 신고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럼 제출하고 나면, 그죠? 무엇을 발급해 줍니까? 하면요. 신고했으니까 뭐예요? 신고 필증 발급해 주는 거죠. 신고 필증 발급은 지체 없이 이래서 하죠. 날짜가 있는 건 아니고, 지체 없이 발급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 뒤에부터는요, 등기법이에요. 그럼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이게 나중에 등기 필증돼요, 원본이. 그럼 신고 필증 발급받아가지고 실제 이제 신고 필증 원본 한 통에 사본 두 통 들고 등기 신청서 작성해서 등기관한테 내면 이거 매매니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거 아니에요. 기입 등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해주면 사본 한 통은 등기관이 보관하고 한 통은 실제 어때요? 세무서에 보내고 원본 한 통은 나한테 내줘요. 그게 뭐예요? 등기권리증이잖아. 등기필증이잖아. 요 뒤로부터는 이제 우리 공시법청한테 내가 이제 넘긴 거야. 토스 해준 거죠. 그럼 요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끝이에요. 조문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문제 나오거든. 절차법자에서 한 문제인데 보세요. 한 문제 내면 중요한 거 내지 뭐 쓸데없는 거 내겠어요? 서류 뭐 갖고 오라는 줄 아나? 이런 거 안 낸다니까요. 무슨 말 알죠? 지문에는 나오죠. 법인 신고서 내야 된다. 뭐 이제 이게 주택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 증명하는 서류 내야 된다. 이런 표현은 나오는데 답이 되진 않아. 그럼 답은 어때요? 내 이거 갖고 써먹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잠깐 추가하면 우리 신고사항 있죠. 외워야 되는 거. 항목. 근데 신고사항도 암기해서 맞출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볼게요. 여기 신고사항이 글자를 따면 인가 계대 중조거든요. 인적사항, 가격, 계약일, 대상부동산, 중개사무소, 조건 또는 기한이란 말이에요. 외우는 건 간단히 외워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항목을 써놓고 다음 중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사항이 아닌 거 고르세요. 착 이거 빼고 냈어요. 5개 지문. 신고사항 아닌 거 골라보세요. 중개사무소잖아. 다음 중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사항 아닌 거 고르세요. 거래 당사자 신고하면 개공 있어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이게 외워서 맞추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야.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단 말은 개공이 절대 없다. 왜? 개공이 중개였으면 무조건 개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암기 문제인 듯 출제도요. 이해하고 맞추라는 거야. 항목을 출제도요. 암기 문제를 절대 출제 안 해요. 이쪽은 절차법이라서. 보세요. 종전부동산이라는 칸이 있었잖아. 우리가. 서식에. 종전부동산은 분양권의 경우에 기재한다. 아니면 입주권인 경우에 기재한다. 어떻게 보세요? 종전부동산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래 앞에 갖고 있던 부동산이잖아. 그럼 종전부동산은 분양권일 때 신고할까요? 입주권일 때 신고할까요?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돌려보세요. 입주권이 재개발 재건축이잖아. 분양권은 내가 분양계약책을 한 거잖아요. 분양계약책을 한 사람이 종전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앞에 부동산 얼마짜리였냐 이거야.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절차법은 제발 좀 외우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당신은 상식으로 접근해야 돼. 상식으로. 왜? 어차피 사람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해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약간 상식으로 접근해도 답을 맞출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항목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요. 항목 가지고 암기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절차를 얼마나 잘 이해했습니까? 하고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넘어가서 206페이지 갑니다.
자, 4번 단락에 이제 부동산 거래 해제 정정 변경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신고 필증 받았어. 그죠? 그럼 신고 필증을 받았는데 우리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니까 그 매도인 매수인이 신고하고 난 뒤에도 매도인이 마음 바뀔 수 있죠. 야, 나 안 팔래. 매수인 어때요? 나 안 사.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뭐 했어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됐죠. 그럼 중도 해지가 되면 해제가 됐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게 해제 신고예요. 해제 신고하라.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매수인이라서 신고 필증 받았는데 신고 필증에 내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잘못 적혀 있더라고. 그럼 나중에 신고 필증이 잘못되어 있으면 등기하더라도 어때요?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시 변경 등기를 또 해야 되잖아. 돈이 두 번 들잖아. 그래서 신고 필증 보니까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요 하고 이제 신고 필증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잘못 적혀 있다 하면 뭐 할까요? 정정 신청 하시면 돼요. 정정 신청. 근데 이번에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잘했어. 신고 필증도 정확해. 근데 갑자기 매도인이 매수인 보고 잔금을 한 달만 좀 일찍 달래. 그럼 내용을 조건을 변경한 거죠. 근데 잔금을 한 달 일찍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수인도 취득을 한 달 일찍 해야 되잖아. 그럼 취득세도 빨리 내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바뀌었대. 그럼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전부는 안 돼요. 전부는 부동산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안 되고, 일부 내용을 변경했을 때는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사후 절차입니다. 신고 필증 받고 난 이후의 사후 절차. 근데 보세요. 해제 신고만 의무고요.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임의사항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하고 나서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네요. 근데 등기부에는 전화번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전화번호 잘못 적은 것 때문에 정정 신청하기 귀찮아. 그럼 해 안 해? 귀찮아 안 해. 관계없어요. 의무가 아니니까 처벌도 없어요. 보세요. 일부 내용이 바뀌었댔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난 뒤에요. 갑자기 또 매수인이 찾아와가지고 매도인 보고 야 잔금 3일만 늦게 줄게. 그 매도인이 그래라? 오케이 했어요. 그럼 내용이 바뀐 거 맞죠? 근데 변경 신고하라고 하기가 귀찮아. 3일 때문에. 그러면 해 안 해? 하지마 하지마. 안 해도 된다고. 왜? 아니 실제 취득일이 3일 바뀐더라도 우린 등기부상에 등기하는 날짜는 취득일부터 60일 안 하면 되고 취득세도 어때요? 취득일부터 60일 하면 내면 돼. 그럼 60일 때문에 그죠? 우린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3일 때문에 바꾼다면 그것도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임의사항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의무와 이제 임의가 있는데 요 파트는 보통 한 4, 5년에 한 번쯤 내요. 최근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를 단독 문제 냈어요. 왜냐하면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변경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모든 걸 다 바꿀 수 없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207페이지. 자, 제일 위에 박스가 정정 신청이에요. 항목이 보이죠? 그 다음 싼 걸로 3번에 변경 신고 항목 보이죠? 이걸 단독으로 문제내서 보세요. 정정할 수 없는 것 고르세요. 이랬단 말이야. 또 변경할 수 없는 것 고르세요. 이게 출제했어요. 선생님 그럼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아니에요. 이 절차법은요. 항목인데도 출제하면 이해를 한 문제를 내요. 그러면 정정할 수 없는 거 고르세요 해놓고 어때요? 1번 실제 거래 가격 땡 틀렸어요. 정정신이 안 돼.
봐보세요.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면 탈세로 잡힐 놈들은 하나도 없어. 내가 만약에 5억에 팔았는데 4억으로 신고했어요. 그럼 발견대가 적발돼가지고 과태료 하려고 어때요? 신고인을 불렀어요. 매도인을. 너 왜 5억에 팔아놓고 4억으로 신고했냐? 이랬더니 잘못 적었는데요. 법률상 착오잖아요. 법률상 착오는요, 처벌이 안 돼요. 그럼 가격 같은 것들은 잘못 적었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무조건 적발하면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내는 거예요. 정정 신청 항목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막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너 이거 정정되겠니? 하고 물어본다니까요, 문제가. 그 변경도 보세요. 변경 신고는 이게 이제 항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문제가 이거예요. 공동 매수를 했는데,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 매수인을 변경할 때는 매수인을 제외하는데, 추가하거나 교체가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공동 매수를 세 사람이 했어. 근데 한 사람이 돈이 없다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 매수인이 달라졌죠.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고. 세 사람이 매수해가지고 한 명 빼면 괜찮아. 없어졌잖아요. 그건 변경신고가 돼요. 추가하거나 교체는 안 돼. 왜? 사람이 달라지는 걸 허용해주면요. 이게 미등기 전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는 심지어 왜 우리가 자금을 세탁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타인의 명의로 어때요? 엄청 할 거단 말이야. 그럼 타인의 명의로 이제 하는 걸 발견했어. 적발했잖아. 해가지고 어때요? 야, 너 이거 네 지분인데 왜 타인 명의로 하냐. 잘못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은 정정 변경이 아예 못하게 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데, 수험생들은 암기하려고 실제 막 외워가지고 문제를 맞추려니까 이게 답이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 이제 정정신청사항 이제 뭐 아닌 거 고르서 이제 문제 내는데 뭐 조건 또는 기한 막 이런 거 외운다니까요. 문제를 그렇게 안 낸다고. 물론 일부의 암기는 있어야 되죠. 항목이니까 어느 정도 한 80%는 암기가 된 상태에서 지문을 볼 때 거기다가 20%를 가미해야지 답을 골라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는 뭐 제가 또 암기는 또 암기대로 하게 해준다니까요. 1월달 딱 넘어가면 이제 암기표 이런 거 나와요. 자료들이 이제 나올 건데. 말씀드렸잖아. 암기표만 외우면 그냥 80점 넘어간다고요. 근데 암기표가 또 수백 장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20장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뒤쪽에 가면요. 208페이지에 금지행위 사후 관리되어 있는데요. 검증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번 단락에 거래 신고 내용이 검증되어 있잖아요. 가격 검증이나 또 신고 내용 조사는 이제 시군구에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시험 시군구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 신고잖아요. 가격도 검증하고요. 실제 신고 내용을 조사를 해요. 근데 이거는 관청 업무잖아요. 한 번도 출제한 적 없어요. 그럼 출제인들도 보세요. 가격 검증이나 또는 신고 내용 조사라는 조문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조문도 엄청 많아요. 그럼 쫙 있으면 출제인들 입장에서는 뭘 하겠어요? 이거는 관청 네 업무잖아. 우리하고 상관이 아예 없죠. 그게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관청이 잘 알아서 했겠지. 그럼 우리는 어때요? 신고 잘하고 사후의 절차 어때요? 정확하게 지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는 두 문제예요. 요까지 한 문제라면서요. 사후 절차까지 내면 두 문제예요. 이쪽은.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2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쌍갈로 이번에 제일 위에 보면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관청이 요청했을 때만 제출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 또는 개업공사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구했을 때만 내는 겁니다. 그럼 이래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에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X예요.
우리 매매계약서 필요 없어요. 신고서 하나만 내면 돼요. 끝이에요. 그 만약에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나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파트가 아니면 요거 하나만 내면 끝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울산에서 아파트를 개인이 사는데 5억 9,900만 원짜리 샀어. 자금 조달 계획 내 안 내요? 안 내요. 6억 이상 돼야 되거든. 그래서 6억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전부 5억 9천 한다. 매매계약서에. 왜? 이거 내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낼 때요,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고받은 돈 있잖아요. 그거랑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요. 내가 자금 취득 자금 조달 계획 100원이라도 차이 나면 또 반려돼 버려요. 제가 그 생고생을 3번이나 해봤어요. 양산의 아파트를 이제 실제 매매를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중개사무소 할 때인데 매매를 했어요.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할 거 아니에요. 신고했어요.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자금 조달 증명하는 서류 갖고 오서 이래 된 거예요. 이거 양산 신도시 생길 때 그때 막 투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 이제 실제, 자금 이제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 있잖아요. 자금 조달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했는데 300만 원 안 맞다는 거야. 통장 입금된 거 하고 내가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낸 거 하고 300만 원 안 맞대. 공무원이 들어오래. 갔더니 거기 국업 공무원이 더럽게 뭘 하더라고요. 막 뭐라 해. 그 내가 아니 300만 원 현금 줬다. 은행에서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현금 줬다 그러면 그럼 현금 지급한 영수증 끊어올까 그러니까 안 된대. 이미 안 맞는 거 가지고 뒤에 조작할 수는 없다는 거야. 공무원들이 뭐 그런 거 봐주는 사람이냐고 막 이러더라고. 그 어떻게 할게요? 매도인이 다시 돈 다 돌려줬어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자기가 받은 돈 다 돌려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매매 대금하고 정확히 맞춰가지고요. 10원도 차이 안 나게 딱 송금했어요. 그럼 송금 영수증하고 입금표 들고 어때요?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오케이 이러더라고. 100원도 차이 나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들도 그러려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는 자체가 이게 엄청 힘들어요. 증명하려면. 그럼 울산에서 6억 이상 아파트 사잖아요? 그럼 내가 그 6억,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억 5천만 원짜리야. 그럼 6억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1원도 안 틀리고 적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앞에 부동산 3억 6,500에 팔았고, 그죠? 이제 실제 내가 주식 2천만 원어치 팔았고, 이건 딱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나온다? 세 문제예요. 무슨 말 알죠? 주택 취급 자동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소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례 문제예요. 실제 법인이 아닌 실제 법인 외자인 갑이 실제 뭐 어뢰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는 경우 이래 나온다니까요. 갑을 병정 무까지도 나와요. 이거는. 근데 그게 민법에 뭐 갑을 병정 무처럼 어렵습니까? 안 어려요. 우리는 쉬워요. 왜? 갑을 병정 무가 전부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5명이 몽땅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같으면 어렵지. 그 선의의 제3자 나오고 그러잖아. 그건 너무 어렵고. 우리는 1번부터 5번 질문까지 5개다 보니까 어때요? 각각 다른 사람의 사례를 쭉 써주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왜 내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조건이 얼마짜리 내는지 그거 알면요. 다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노래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213페이지 보세요. 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위에 보니까 제목에 4번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이러는데요. 법이 만들어진 지가 5번, 5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전세 사기 나고 막 뭔가 문제가 터지면 법 만들죠. 그래서 전세 사기 다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전세 사기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다 배웠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딱 한 문제 나오거든요. 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 절차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매매 아니고 뭐? 자, 부동산 아니고 뭐? 그거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절차는 어떻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일부터 30 하는데 부동산 소재지 시공을 하면 돼.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의무자가 달라요. 여기서 다른 게, 자, 의무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예요.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에 있는 개공이 있잖아요.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 개업공사는요, 소장님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무조건 소장님이 해줘야 돼. 근데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해야 되는데 절차를 잘 모르면 개공이 어때요?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는 중요한 게 요거네요. 나머지 절차는 다 똑같으니까. 공동신고하는데 국가 등이면 단독신고했는데 무슨 말 알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주택이면 무슨 말까? 모든 주택이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법령 앞에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이에요. 그럼 이거 보세요. 임대차. 모든 임대차입니까? 그건 아니야. 우리가 전세 사기나 또는 임대차에 관한 실제 보증금을 실제 어때요? 이게 우리가 못 받는 경우는 규모가 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 이제 울산 동구에 원룸을 하나 얻었어. 거기 보증금 500에다가요. 월세 20 내요. 사기 당할 일 있을까? 아니면 보증금 없이 사골세 그냥 월 20만 원짜리. 사기 당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고하면 어때요? 업무만 많아지고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임대차에 관한 조건이 있는데요. 최소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는 거 또는 월 단위 차임액 월세가 어때요? 이게 30만 원 초과하는 것만.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박스 안에 보면요. 동그라미 1번이에요. 신고 대상 주택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돼 있죠.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 근데 얘는 지금 두 번이나 답으로 나왔어요. 두 번이나 출제했어요. 자, 신고 의무자 및 신고 기한 똑같고요. 신고 사항도 거의 일치합니다. 표현이 조금 다른 건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 가보세요. 쌍갈로 6번 잠깐 봅니다. 쌍갈로 6번. 사무에 위임되어 있죠. 그럼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을 받아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원칙이 시군구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어디다 해요? 우리 전입신고. 읍면동에 하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요, 구청 가가지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또 읍면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 업무를요, 읍면동사무소 위임해 놨어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읍면동에서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왜? 그래야 국민들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 의미에서.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요, 차이점만 체크하면 돼.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절차가 다 똑같은데 이 차이점만 계속 출제를 해요. 그럼 첫 번째 차이가 뭡니까? 이거잖아. 임대차. 두 번째 이거잖아요. 개공의 의무가 아니네. 그죠?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읍면동에 할 수도 있네. 그럼 동사무소 가서 하면 어때요? 괜찮죠? 절차가.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신고인데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그럼 여기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쭉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출하면 이쪽도 뭐 줘요? 신고 필정 발급해줘요. 똑같아요. 그럼 신고 필정 받고 난 뒤에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요, 해제 신고하죠.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변경 신고하죠. 또 잘못 적었는데요, 정정 신청해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요, 해제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의무사항이야. 정정은 잘못 적었다 안 해도 돼. 근데 왜 변경 신고를 의무화 시켰냐면요, 보세요. 매매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잖아.
한 번 계약하면 매매 대금 주고받고 끝이죠. 근데 임대차는요. 계속 계약이잖아. 그럼 중간에 내가 보증금 주고 들어와가지고 월세 주고 지금 살고 있는데 월세가 평생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잖아. 중간에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럼 월세가 더 높아지면 임대소득세를 더 내야 되죠. 그러니까 월세가 많아지면 신고하라고 의무다. 보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임대소득세 탈세 방지예요. 아, 그럼 얘 둘이는 성질이 똑같네. 부동산 거래신고는 양도소득세 탈세 방지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소득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실거래가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절차가 거의 똑같아요. 절차가. 자, 그래서 이제 뭐 신고 절차에 관한 부분들은 나중에요. 저하고 뭐 그럼 1월 달이나 3월 달에 가가지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내용들 뭐 중요한 것들을 막 수업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이거보다 그냥 복잡할 그 내용도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추가합니까? 항목, 신고사항. 항목 하나 추가하고요. 요거, 계획서 내는 거 있죠? 이 조건, 추가하면 끝이에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이게 다예요. 결국은. 아, 그러면 변경신고는 당연히 이제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면 꼭 하라고 돼 있구나. 의무화 돼 있구나. 그죠? 이해했죠? 요거. 자, 그래서 이제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가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도요,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행. 뭐, 제목만 아셔도 돼요, 이거는. 밑에 서류가 잔뜩 나와 있는데, 서류보다는 제출 대행할 수 있다는 표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단락의 준용 규정은요, 이겁니다. 가격 검증 내용 조사인데요. 요겁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 218페이지. 자, 마지막 6번 단락은요. 요거 하나만 챙길게요. 상관리 1번. 전입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이제요. 한번 보세요.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돼 있죠. 그럼 지금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어디 가서 해도 된다고요? 동사무소. 그러면 임차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 처리돼요. 편하죠? 그렇게 의지해놨어요. 지금은 웬만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잘 안 하고요. 전입신고함으로써 이제 끝내버려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이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처럼 어때요? 자동 처리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방금 제가 이건 의지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이건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제일 밑에 쌍으로 4번이죠. 전자계약책 일시 이래 돼 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랑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 보셨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3장 가죠.